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음,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의미적 태그와 비의미적 태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록과 인라인, 그다음 인라인 블록 요소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제 만들어 놓았던 요렇게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한번 우리가 구조만 한번 만들고 또 스타일링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스타일링 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시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무조건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니까요. 이제 이해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W3 스쿨에 좀 들어갈 거예요. W3 스쿨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그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HTML, 자, 그다음에 여기 메뉴. 전 지금 얘가 반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쭉 내려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네, 블록 인라인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 눌러볼게요. 자, HTML 블록과 그다음에 인라인 엘리먼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블록 레벨 엘리먼트 특징, 그다음에 인라인 엘리먼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의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인라인 요소 굉장히 많죠. 자, 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의미가 없는 건 여기에 div 요거 하나만 그렇고요. 인라인 요소도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건 스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팬.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의미에 따라서 찾아보시고 그 의미에 따라 찾아봤는데 그 의미가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의미의 태그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div나 또는 스팬으로 얘를 구성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 스팬, 네, 스팬 이거 갖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블록 레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변환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국어 또는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블록 수준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이거예요. 항상 세 줄에서 시작하고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요소 앞과 뒤에 약간의 공백, 여백을 추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려요. 나중에 또 여백이라는 개념이 또 사용되거든요.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게 더 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를 공백을 추가한다라기보다는 간격을 추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요소의 앞과 뒤에 약간의 간격을 추가한다. 이때 앞과 뒤는요,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과 여기 뒤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블록 수준 요소는 항상 사용 가능한 전체 너비를 차지합니다라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때 항상 가능한 전체 너비를 차지하는데 사용자가 언제나 다 100%쓸 필요는 없잖아요, 너비를. 그래서 너비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 조절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width라고 하는 이런 걸 좀 이용하겠죠. 네,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네. 자, 이렇게 쓸게요. 네, 이거 쓸려니까 잘 안 돼가지고. 네. width라고 하는 것을 좀 이용할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블록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있는데요. 뭘 블록 요소가 지금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자, 이 P는 문단, div는 의미가 없는 또 구역을 설정할 때 쓰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이건 한번 아주 보세요. 예,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자, 직접 시도해 보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늘려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P라고 나와 있고요. DIV라고 나와 있죠. P는 문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P. 스타일은 테두리,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이라고 하는 건 테두리를 둘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내용을 보면 얘가 이렇게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지금 둘러져 있는 거고요. 밑에는 DIV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모습은 똑같지만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다르죠. 예, P는 문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좀 알려준 거고요. div는 문단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은 똑같지만 브라우저가 읽고 해석하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죠? 블록은 뭐라고요? 예, 무조건 세 줄에 시작합니다. 자, 요것도 지금 세 줄에 시작하고요. 다른 요 P도 또 여기에 새로운 줄에 시작합니다. 너비는 무조건 브라우저의 기본적으로 10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앞과 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 요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 여백, 요 간격과 요 간격, 또 요 간격, 또 요 간격. 이렇게 앞과 뒤, 위와 아래에는 약간의 간격이 필요해서 조정이 됩니다. 이유는 얘가 만약 간격이 없으면 딱 붙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 내용인지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냥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또 스타일링을 하나 할게요. 이제 기본적인 간격을 없애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간격을 없애는 것은 여기에 마진하고, 마진이 간격이라는 뜻이고요. 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런.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게 붙었는데 쓰다 보면 이것과 이 요소와 이 요소에 대한 어떤 구분이 안 되니까 그 구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약간의 간격을 조정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너비가 언제나 100%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꽉 채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너비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너비가 조정이 되죠. 자, 그래도 너비가 조정되더라도 이 밑에 있는 게 들어가진 않아요. 자, 여기다가도 또다시 너비를 한번 써볼까요? 자, 500에 200이면 충분히 여기 옆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언제나 블록은 세 줄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너비는 무조건 브라우저에 100%로, 기본으로 100%로 갖는다. 너비를 정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위와 아래에 약간의 간격이 있다. 그 정도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옆에다 어떻게 붙여? 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약간의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플롯 레프트라고 쓰면, 이렇게 붙어버리네요. 밑에 있는 요것도 똑같이 플롯 레프트라고 또 써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얘가 여기 옆에 또 비어져 있는 곳에 또 들어가 버리네요. 그럼 요 P에다가도 또 우리가 이렇게. 자, 위에 있는 두 개 요소, 여기에 P에 있는 P와 DIV는 우리가 플롯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치를 양쪽에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 P는 위에 있는 배치를 무시하고 싶어.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됐든 새로운 줄에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여기다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이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물론 이제 위에 있는 이것도 조금 더 조정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좌우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그러면 이제 인라인 요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라인 요소는 세 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음, 어떤 요소가 있고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는 블록처럼 언제나 세 줄에 시작되지 않고 가로로 나열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가로로 나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로로 나열된다. 자, 인라인 요소는 필요한 만큼 너비만 차지합니다라고 했어요.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크기가 너비가 지정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문단 내부의 스팬 요소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것은 이제 요 말은 지금 요렇게만 말이 좀 어폐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좀 이따 해볼게요.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알아야 됩니다. 가로로 나열된다. 내용에 따라서 너비가 지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얘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란 요소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가로로 나열된다와 너비가 지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한번 핵심을 잡아서 저희는 인라인 요소는 글자처럼 취급되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가 글자가 가, 로 할 때 로는 가로로 나열되잖아요. 그죠? 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가로로 가지 않고 가로로. 그래서 글자처럼 나열되고 이 글자의 크기는 지정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지정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길면 얘는 이만큼의 너비를 갖는 거고 내용이 좀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만큼의 더 너비를 갖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요걸 지우고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직접 시도해 보세요. 딱 눌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저기 엔터를 칠까요? 이렇게 엔터. 예, 그래야 조금 보시기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제가 엔터를 칠게요. 자, 이렇게. 자, run.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P는 문단이고요. 여기 P도 문단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새로운 줄에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너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브라우저의 너비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에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여기에 스팬이라고 하는 어떤 인라인 태그를 썼어요. 특별하게 정의할 의미가 없다면, 정의할 내용이 없다면, 얘는 스팬이라고 하는 걸 쓴다. 인라인 요새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여기다 우리가 얘를 인사이드에다가 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어디는 얘를 스팬이라기보다는 B라고 쓸까요? B, 슬래시 B. 자, B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가서 제가 다시 영문을 바꿔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B라는 것이 있어요. B라는 것은 B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B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얘가, 볼드하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볼드하게, 두껍게, 굵기를 두껍게,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B 하고 인사이드를 B로 이렇게 묶어 놓고 확인해 보면 얘가 이렇게 좀 두꺼워졌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B라는 것을 했고 헬로 월드를 했는데 지금 내용은 얘가 더 길죠. 더 많죠. 얘는 내용이 딱 단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기가 그 내용의 크기만큼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볼까요? 자,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내가 내용을 더 쓰면
더 많이 이렇게 얘가 너비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날 거예요. 자, 너비를 좀 그래서 강제로 맞춰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너비를 강제로 제가 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하냐면 with 하고 자, 200 픽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전혀 변함이 없네요. 그죠? 예, 여기서 내용이 없어졌으니까 그 내용만큼만 너비가 정해지는 거고요. 여기에 with 200 픽셀이라고 해서 제가 강제로 정해 두었는데 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네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자, 블록과 인라인이 있는데요. 블록은 언제나 세 줄에 시작하고 인라인은 언제나 가로로 나열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가로로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블록처럼 바꾸고 싶어요. 블록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div를 뭐 쓰거나 할 수도 있겠죠. 뭐 쓰면 안 됩니다만. 자, div. 자, 여기도 div. 어때요? 예,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div을 쓰면 안 돼요. P 안에 div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P는 문장이고 div는 박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때 이 예는 뭐냐면, 자, 인사이드라는 특징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특징? 굵게로 만들었던 거.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써야 한단 말이에요. 뭐, 폰트 웨이트 뭐 이런 어떤 또 속성들을 써야 돼요. 그러면 걔는 그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 인사이드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굵게 라는 의미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떠한 것에 뭐, 이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B. 여기에 얘를 B. 자, 그러면은 여기 얘를 내가 만약에 아까와 똑같이 얘를 새로운 구역에다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또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 우리가 얘를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새로운 줄에 또 되죠. 그런데 또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강사님, 저는요, 이 부분을 지금, 블록의 특징처럼 너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로로 나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라인의 특징도 같이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인라인 블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징은 인라인과 블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어떤 그 요소를 성질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블록을 인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인라인을 블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인라인 요소니까 인라인 형태로밖에 못 써가 아니라 그의 성질을 변경해서 의미는 계속 남겨두되 그 성질을 변경해서 어떤 디자인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 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저가 눌렀듯이 이렇게 눌러보시는데,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를.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르다 보면, 이게 뭐야? 예, 한글로 바꿔서 볼까요? Not supported HTML5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HTML5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전에서는 지원했는데 지금 HTML5에서는 그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걸 이제 쓰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요거를 이제 쓰고 싶다면 이게 약어거든요. 축약어. 그러니까 약어를 쓰고 싶다면 앞으로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눌렀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지원되지 않는 거구나. 그럼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과 인라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들로 이제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뭔가 좀 따라가 봐야 되고, 좀 확인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열어놓은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놓은 요 파일이 있는데, 요 파일은 기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세에서 주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더보기에 있는 요 주소를 누르셔가지고, 네, 요 주소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16 커밋이라고 나와 있고, 이 16 커밋에서 요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 요걸 받으시면 밑에 거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 자, 요걸 받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받아서 압축 푸시면 되는데 받는 건 뭐 아시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기에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딱 눌러서가 아니라 요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칩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받으시면. 자, 여기 이제 받아서 압축 푸셔가지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제 받으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서 제 설명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열었다고 간주할게요. 이걸 좀 닫고. 자,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요. 또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요거가 아니라, 요거를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이전 시간에 저희가 의미적 태그와 비의미적 태그를 설명하면서 또 피그마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자, 그거고. 자, 그러면 파일 열어보시면 여기에 열어서 블록 inline.html을 딱 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자, 위에 있는 얘는 밑에 있는 요소에 대한 스타일링이에요. 디자인이라는 얘기죠. 네, 밑에 있는 건 요소들이죠. 이 요소들이 위에 있는 요 스타일링에 의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뭔가 모습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우클릭해서 여기다 얘를 Open with Live Server를 눌러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거죠. 만약 이 부분을 제가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봤어요. 여기 주석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되나 본데요. 어,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S.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얘를 이 스타일에서 얘를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설명을 잠깐 또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바디에 보시면 자, input 타입 버튼이라고 나와 있고요. 버튼을 표시해주는 버튼이요. 누르는 거죠. 그죠? 버튼을 누르는 이렇게 양식 요소예요. 양식 요소. 그 다음에 input도 양식 요소예요. 어떤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 우리가 왜 어떤 뭐 입사 양식,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이력서 양식, 뭐 이런 양식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그들이에요. 입력하게끔 만드는 거. 자, 근데 이 버튼은 위에는 이 타입 버튼하고 같지만 요것은 양식에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양식이 아닌 요소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둘 다 버튼의 특징은 다 갖고 있어요. 자, H는 제목을 표시하는 거죠. 자,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자, 블록 요소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주석은 그 브라우저 전에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예,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제목을 표시하는 요소 큰 제목이고요. 부제목은 HE. 어떤 문단은 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아, 여기에 보니까 BR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아까 여기에 들어서 BR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바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바꿈. 줄을 바꿔주는 요소. 얘가 없어지면 이렇게 줄이 계속 가로로 이어지는 형태인데 제가 다 얘를 이렇게 BR을 쓰게 되면 얘가 줄을 자동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예요. 아, 줄을 강제로 바꿔준다. 자동 바꿔주면 아니고요. 강제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버튼을 표시하는 양식 요소. 그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디자인은 인풋, 테두리, 이 픽셀, 다크 그레이. 그래서 인풋에 대한 요 인풋이라는 태그에 대한 디자인은 제가 이렇게 얘를 표시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자, 이 버튼 BT1은 이렇게 얘가 적혀 있네요. 여기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입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게 아니죠. 텍스트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얘를 어떤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일단 인라인들은 가로로 나열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블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럭은 세 줄에 시작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요 HE도 블럭인데 얘는 지금 현재 요만큼의 너비를 갖고 있죠.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HE를 제가 위드를 이렇게 스타일링 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도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얘를 20픽, 아니 50픽셀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글자들이죠. 제가 글자처럼 취급된다고 했었잖아요. 뭐가? 인라인 요소가. 글자처럼 취급되니까 여기에 문단을 작성할 때 사용 요소, 요것들을 우리가 가운데로 정렬한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 어라인 센터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인라인 요소는 글자처럼 취급된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되는 인라인을 가운데 놓으려면 텍스트 어라인 센터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 그럼 여기다 제가 얘를 자, 이렇게 또 이런 태그가 하나 있어요. em. 자, em이라는 태그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보여요? 예. 불록 요소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글자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예. 기울어지는, 기울기, 이탈릭, 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얘를, 음, 스트롱이라고 썼어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요 블록 요소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약간 더 두꺼워졌죠? 강사님 아까 우리 썼을 때 B라고 쓰지 않았나요? 네. 두껍게 표현되는, 그러니까 볼드하게 표현되는 태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순히 시각적으로 두껍게 보일 때는 B를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왜 시각적으로 예, 그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웹 접근성이라고 하거든요. 약간의 이제 시력이 약간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기 어려울 때 그걸 읽어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웹 접근성 형태인데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강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스트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롱을 쓰면 블록 요소가 강조되어져서 읽혀지게 됩니다. 얘가 읽혀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롱하고 B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스트롱은 웹 접근성에서 내가 강조하려고 할 때 쓰는 거.
B는 그냥 시각적인 디자인을 요구할 때 쓰는 거. 자, 그럼 EM도 마찬가지, 이탈릭도 마찬가지잖아요. EM이라고 하는 것은 웹 접근성을 위한 거고요. 여기, 그 대신에 여기다 I라고 하는 걸 쓰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I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거든요. I. 자, 그럼 I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때 I도 마찬가지 이틀릭체예요. 근데 똑같아요. I도 시각적으로만 할 때는 I. 근데 거기에 웹 접근성까지 들어갈 때는 E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뭘 요구한 거예요? 아,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우리가 주면 이 인라인 요소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요. 자, 여기 P가 P에 있는 내용을 인라인들이 같이 섞여 있죠. 글자들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를 텍스트 온라인 센터.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글자들 모두 다 가운데 정렬되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글자의 정렬은 텍스트 온라인 센터인데 인라인 요소가 글자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라면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통해서 내용을 가운데로 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P나 뭐 이런 H 같은 경우를 가운데 놓고 싶어요. 블록을 가운데 놓고 싶어요.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잖아요. 가운데 놓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간격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블록은 위와 아래에 간격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좌와 우는 무조건 꽉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 또 씁니다. 여기 위에 있네요. 마진 10픽셀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진이라는 간격이라고 하는 예를 우리가 한번 없애볼게요. 가운데 오죠. 그럼 얘도 한번 그렇게 써볼까요? 마진 오토로만 쓸까요? 오토로만 쓰니까 얘가 이렇게 얘가 표시가 되네요. 여기도 한번 오토로 써볼까요? 그냥 이렇게. 예, 기본적인 위아래도 자동이니까 그 기본적인 위아래도 값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영어를 쓰거나 오토를 쓰거나 이렇게 10픽셀을 써서 간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거 봤으니까요. 또 하나 이렇게 된 걸 한번 또 볼까요? 자, 블록 레이아웃. 이건 닫을게요. 네, 이건 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CSS. 자, 여기에서 요 CSS가 필요한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링크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죠? 블록 레이아웃 CSS를 우리가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얘는 인라인이 아니고요. 외부죠. 인라인이 아니라 내부가 아니라 외부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얘는 내부 스타일이죠. 내부 스타일. 그리고 지금 여기는 외부 스타일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요 스타일을 이제 가지고 와야 이제 우리가 또 설명이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뭐나 자, 얘를 누르고 이렇게 자, 제가 좀 누르고 이렇게 된 거는 아무 수정이 안 돼 있으면 대치가 돼 버려요. 자, 누르면 이렇게 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누르고 같이 보려니까 누르고 드래그해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넘쳐 있네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바디에 대한 값이 위드가 1200
60픽셀로 되어져 있어요. 1260픽셀. 그리고 여기는 마진 0, 15토라고, 10픽셀 오토라고 되어 있죠. 얘를 빼가지고 한번 설명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디가 요만큼의 너비를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흰 여백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얘를다가 자, HTML 고요. 예,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다가 그레이 이렇게 한번 쓸까요? 자,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럼 바디에다 색상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바디에다가 제가 이제 어떤 한계 값을 주고서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 피그마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그냥 놔두고 할까요? 네, 놔두고 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바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진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렸고요. 화이트 설명 드렸고요. 예, 요거는 글자 크기, 여기는 글꼴, 이런 뜻이죠. 여기다 얘를 우리가 없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브라우저의 크기를 다, 너비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자, 추적을 할게요. 그죠?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브라우저 너비를 다 사용하게 되죠. 이 상태가 이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만약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얘는 정해진 픽셀이 뭐예요? 픽셀은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반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반응을 쓸 때는 상대적 단위로 우리가 흔히를 이용하는데, 물론 이제 또,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선생님 1260 픽셀을 쓰면서 나중에 그보다 더 작으면 천, 뭐, 259 픽셀 밑으로는, 그러니까 1260 픽셀 이하로는 제가, 무조건 불어 100%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 또 무언가를 해줘야 해요. 또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아직 무리인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계속 들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260 픽셀을 했는데, 제가 얘는, 네, 그냥 놓고 일단 쓸게요. 자, 헤더는 100%예요. 자, 여기 보시면 헤더 섹션, 레프트 섹션, 라이트 섹션, 푸터가 있는데 일단 얘가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헤더는 너비를 100%로 쓰고 있고요. 여기에 섹션도 너비를 100%, 즉 지금 부모가 누구죠? 부모가 여기는 바디예요. 바디가 1260 픽셀이면 요 헤더는 거기는 자손이잖아요. 자손은 1260 픽셀을 다 쓰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00%에서 브라우저 100%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바디라는 부모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된 너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푸터도 마찬가지겠죠. 자, 푸터도 제가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100%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푸터, 하고 헤더를 제외하고 섹션은 또 안에 div로 또 나눴어요. 어, 제가 이때 이 div 나눌 때 이 섹션 안에 들어간 요것의 어떤 주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때 섹션도 사실은 이제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을 좀 안 적어놨죠. 원래 기본적으로 제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습니다. 또 헷갈릴 수도 있고 해서 안 적어놨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굳이 해야 된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얘를 이렇게 놓고 HE
얘는, 콘텐츠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아티클로 또 아티클로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디압을 했어요. 왜냐면 그 왼쪽 구역이라는 그 구역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까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만들어 놨고요. 자, 요것도 생략했죠. 자, 다시 돌릴게요. 자, 제가 그랬어요. 애매하면 그냥 디압을 써라. 굳이 얘를 막 찾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명확하게 이제 내가 판단이 된다면 그때 그걸 택을 써도 된다. 디압을 쓴다고 해서 웹표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레프트 섹션과 라이트 섹션에 대한 크기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레프트는 제가 이렇게 레프트 섹션은 지금 70%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지금도 30%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라이트는 그냥 30%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30%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어디냐? 내가 70%를 주고 30%를 줬는데 그 기준은 어디냐? 바로 부모다. 그 부모는 어디예요? 여기는 섹션이거든요. 이 섹션의 부모는 뭐예요? 바디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섹션에다가 퍼센트를 주었다면 이 퍼센트는 요 바디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요 위에 있는 부모인 섹션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렸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플롯 레프트라고 되어져 있죠. 자, 왼쪽 배치가 돼.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없으면, 얘를 이제 주석을 달아볼게요. 이렇게. 주석을 달고, 여기도 저런 주석을 달아볼게요. 어떻게 돼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왜 얘는 같이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 섹션의 높이를 제가 딱 정해놨거든요. 만약에 이 높이가 없으면 얘를 오토라고 주면 네,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돼 버리죠. 그러니까 부모의 높이가 없잖아요. 부모의 높이는 뭐예요? 여기에 섹션의 높이가 아니죠. 바디에 대한 높이잖아요. 바디 높이 없잖아요. 그죠? 위드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예요? 받을 수가 없죠. 높이를. 그러니까 오토를 주면은 자동으로 높이가 없죠. 물론 100%를 줘도 안 됩니다. 왜냐면 부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높이가 없잖아요. 부모가 높이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100을 준다고 해서 브라우저 100을 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100%를 사용해야 돼요. 써볼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아니야, 하이 100%. 안 되네요. 왜? 이거 부모가 HTML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표현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안 됩니다. 예, 이제 하나는 조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섹션은 하이스 오토가 아니라 뭘로 줘야 돼요? 나는 부모의 높이를 다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얘를 100%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레프트 섹션도 높이가 100%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걸 내가 쓸 때 이제 빈번하게 쓰게 될 겁니다. 이때 만약에 뭔가 조정이 잘 안 되면 일단은 어디를 확인해 봐야 되냐면 자기 부모를, 직접적인 부모를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 그것도 안 된다면 그 조상을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는 또, 막 또 뒤죽박죽 되니까요. 저희를 이렇게 돌릴게요. 자, 이렇게만 돌리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또 있어야죠. 자, 얘를 우리가 플로 레프트를 해주고,
자, 플로 레프트가 지금 오른쪽 구역이 일로 가야 되는데 갔습니다만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죠. 이유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플로 어떤 요소가 기본적인 블록 요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색상을 이거는 좀 다르게 할까요? 자, 세 개 요소가 이렇게 있다고 간주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로 레프트를 주면요. 얘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가버려요. 왼쪽에 붙어버려요. 그냥 다. 왼쪽에. 그리고 얘는 그대로 위로 올려요. 올라가요. 근데 여기다 레프트를 줘버리면요. 얘는 이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용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잠깐 설명드렸을 때, 나는 여기 옆에 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는 플로 레프트, 여기만 플로 레프트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얘를, 여기만 레프트라고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도 줘야 되냐면, 여기다가도 줘야 돼요. 양쪽에 다. 자, 이렇게 여기다도 줘야 돼요. 또는 이쪽에 있는 것을 라이트로 줄 수도 있어요. 레프트가 아닌 라이트. 여기라 우리가 얘를, 죄송합니다. 지금, 네. 얘를 우리가 라이트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밑에는 이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얘는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올라타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요 가운데 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나는 이 얘를 이쪽에다 배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플롯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얘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나는 위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얘가 레프트를 줬더니 이 밑에는 이 요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요소는 그냥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뭐가 돼요? 위에 있는 이 요소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뭐에 의해서? 플롯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다 또 레프트나 라이트를 주니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아무것도 안 주면 얘는 똑같이 얘도 여기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로 위치에다가 내가 놓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클리어 클리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뭘 지우냐? 플롯에 대한 속성을 지운다는 뜻이에요. 플롯. 여기다 내가 얘를, 어, 새롭게, 그죠? 이렇게 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 구역으로만 되어져 있는 부분에, 도 뭔가 해줘야 되죠. 여기도.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요 위에 걸쳐 있는 거예요. 둘 다 하얀색이어서 지금 안 보이는 것뿐이지. 자, 이렇게 놓고요. 컨트롤 S. 저는 이 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얘를 분배를 시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블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너비를 지정하거나 또는, 또 어떤 위치를 지정하거나 할 때 그냥 태그만 쓴다거나, 또 뭐 속성 가지고만 뭘 한다거나, 뭐 스타일 디자인만 뭐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의미가 있는 건 의미가 있는 대로 쓰고 그 의미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박스 안에는 또 다른 박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인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제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숙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블록에 대한 이해를 좀 했죠. 레이아웃 잡는 역할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요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도 저는 얘를 이렇게 일단은 놓고 쓸게요. 여기도, 네, 일단, 자, 여기다가, 예,
요걸 눌러서, 여기 눌러서 다시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와이어, 아니, 있을까? 그냥 블록 테스트, 블록 레이아웃, 블록 레이아웃, .html 이렇게 좀 쓸게요. 그럼 빈게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CSS를 하나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눌러가지고, 여기다가는 블록, 이것도 충돌 생기니까, 여기다 얘를, 어, 여기는 샘플이라고 쓸까요? 샘플 점 CSS.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밑에 내릴까요? 자, 블록 샘플.css를 제가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자, CS는 CSS끼리 좀 보고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는 얘끼리 좀 보고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아니면 뭐 얘를 서로 뒤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찌됐든 요렇게 놓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놓고 갈까요? 네, 이렇게 놓고. 자, 얘를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아예. 그죠? 이렇게 놓고 서로 해야 얘 할 때는 얘를 보고서 뭔가 할 수 있을 거고, 얘를 할 때는 얘를 하고 뭔가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들어가네요. 일단은. 자, 자, 블록 레이아웃.html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얘를 뭘로, 자, 느낌표를 하나 하고 탭 키를 누르면 기본이 작성된다고 했었죠? 예, 여기다 우리가 얘를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나 좀 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S를 한번 하고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하면 여기 이렇게 얘가 보일 겁니다. 여기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서 뭐 다른 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파비콘 이런 파비콘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파비콘. 자, 링크 그다음에 릴 숏컷 아이콘 그다음에 href 여기다가는 점 슬래시 이미지스에 자 여기에 들어있어요. 점 슬래시 이미지스는 여기 이미지스에 여기 파비콘 얘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점 슬래시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 안에 있는 이미지스 예, 폴더에서 이제 파비콘 자 컨트롤 S 뒤에 닫아야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이제 보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써야 됩니다. 이제 링크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링크를 여기에 디자인은 스타일 시트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href 점 슬래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css에 샘플 뭐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안 연결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쓸 거예요. 반드시 이거 먼저 써주셔야 돼요. 얘는 지금 제가 적고 있는 문자 인코딩 관련된 거, 이거는 반드시 미리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아까 썼잖아요. HTML 하고 body라고 좀 같이 둘 다 HTML과 body에는 똑같은 디자인을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백그라운드, 칼라, 뭐랄까, 라이트, 뭘 할까요? 라벤더?
네, 이렇게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들어갔네요.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거예요. 제대로.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좀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바디에다가 너비를 정할까요? 아니면, 자, 지금 보이는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은 바디를 조정할까요? 바디는 여기에는 얘가, 사이즈가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자, 일단 여기는 제가 1440 픽셀로 하고 싶은 거예요. 1440 픽셀. 이렇게. 근데 그럼 바디를 1440 픽셀로 하고 묶을 필요가 없게 이렇게 없는 상태로 얘를 1440 픽셀로 얘를 바꿔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조정하는 거 할까요? 아니면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까처럼 할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바디는 건들지 않을게요. 바디는 건들지 않고 그냥 100%쓸 거예요. 브라우저 100%. 요것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디는 건들지 않을 거니까 여기는 쓸 게 없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써줘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폰트, 패밀리. 자, 브라우저마다 글꼴의 기본 글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찌됐든 간 저찌됐든 간에 저는 맑은 고딕이라고 쓸게요. 자, 얘를 이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자, 기본적인 폰트의 크기. 얘는 제가 16픽셀로 얘를 정해놓고 쓰려고 합니다. 근데 안 해도 16픽셀이에요. 16픽셀. 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요소를 하나 좀 적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 요소. 바디에다가 요소를 하나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하나 묶었죠? 네, 묶었어요. 뭘로? 헤드와 컨텐츠와 푸터를 묶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묶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전체 그룹 묶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 얘를 묶어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div 이런 왜냐면 지금 제가 한 이유는 지금 이 안에 얘를 섹션으로 할 건지 또는 div로 할 건지 또는 뭐 아티클로 할 건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거는 쓰면 안 된다, 어떤 걸 써야 된다, 막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에이 그냥 다 전체 묶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얘를 div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쓰겠다 이런 데 되는 거죠. 이때 요 div에 이름을 하나 정할 거예요. 왜냐면 div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div는 남발이 되거든요. 여기저기 막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같은 디자인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id라고 하고 여기다가 풀 와이어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풀 와이어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자, 풀 와이어, 여기다 점이 아니네. id는 샵이에요. 샵. 자, 풀 와이어. 여기는 width 얼마로 정할까요? 자, width는 아까 1440 픽셀이라고 했었죠? 자, 높이는 얼마큼 했을까요? 하이트하고 제가 여기다 얘를 1028 픽셀? 뭐 이렇게 정해놓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처럼 테두리가 있어야 좀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테두리를 하나 정할 거예요. 여기다 얘를 볼더. 이러면서 이제 또 CSS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나중에 CSS 들어가서 조금 더 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CSS를 써야 됩니다. 안 쓰고는 또 이게 보여드리지 안 되니까. 자,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자, 그래 놓고 이제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S를 하고 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가 가운데 안 오고. 자, 여기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가운데 와 있죠. 얘가 가운데 안 와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왼쪽으로 쏠려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다가, 네. 자, 마진,
네, 여기다가 오토 적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요소가 이제 세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헤더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하고, 그 다음에 푸터가 돼요. 이때 여기를 헤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또 뭔가를 막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 경우에는 그냥 먼저 크게 헤더, 컨텐츠, 푸터 이게 세 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자, 이 디아이브 풀 와이어라는 요 이름의 그 전체 와이어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뭘로 할까요? 예, 이건 헤더죠. 헤더. 자, 여기는 저 이름을 여기다 헤더라고 일단 쓸게요. 보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그다가 클래스, id, 여기다가 콘텐츠. 이렇게 제가 쓸 거예요. 여기다가는 콘텐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푸터가 있어야 되겠죠? 푸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얘가 되어 있죠. 디자인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돼요. 블록, 박스에 대한 디자인,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크기에 대한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배치라는 디자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전 이게 여기 떨어져 있지만 100%다 쓸 거예요. 100%로.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얘를 100%쓸 거고요. 높이가 129네요. 자,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쓸까요? 네, 똑같이 쓰죠. 뭐 1363, 그다음 129 여기다 얘를 자, 헤더. 자, 헤더에는 아이디도 없고 클래스도 없고 태그밖에 없죠. 그 태그 네임을 쓰시면 됩니다. 그 태그 선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with 얼마였다고요? 예, 1363 픽셀, 그 다음에 높이, 하이는 얼마? 129 픽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 한번 넣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여기다는 라이트 그레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하는 데서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도 비어 있네요.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어떻게 썼다고 했었죠? 여기다가 마진, 오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가운데 왔을 거예요. 위를 좀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에잖아요. 예. 자, 이렇게만 쓸게요. 예, 마진 또 이거 보셔야 되니까 탑, 위, 10픽셀 뭐 이렇게 쓰면요. 예, 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안 줬으니까 아래는 오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위에 10픽셀, 여기는 오토. 오른쪽과 왼쪽은 자동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자, 컨텐츠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컨텐츠는 똑같이 1363에 600 얼마냐? 698로 돼 있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ID 컨텐츠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div 쓸 때는 이렇게 아이디나 클래스를 이름을 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게 어떤 구역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디, 그냥 디자인과 스타일링만 위해서는 클래스 이렇게 좀 쓰시면 됩니다. 구역의 의미를 가질 때는 아이디. 아이디는 그 같은 이름의 아이디는 한 문서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같은 이름의 아이디예요. 자, 여기는 샵, 자, 콘텐츠 하고 여기다 똑같이 with 1363이었나요? 높이, 하이 얼마였었죠? 얘가 698이네요. 조금 틀려도 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고요. 여기 똑같이 또 뭐라고 할까요? 예. 자,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도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넣을게요. 자, 여기도 넣을게요. 근데 가운데도 와야 되고, 위로 떨어뜨려야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 얘를 마진 하고, 10픽셀을 쓰고, 여기다 오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자, 일부러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간격을 내가 특정한 한 구역만 정할 때는 마진 탑,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버텀 뭐 이런 것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현재로는 그냥 이렇게 마진 10픽셀 오토라고 썼습니다. 얘는 위와 아래에 대한 거고요. 얘는 오른쪽과 왼쪽에 관련된 공통된 값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푸터도 해야 되네요. 자, 푸터는 또 딱히 없죠. 그러니까 이를 푸터 자, 위드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푸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363에 776이라고 되어 있네요. 1363 픽셀에 하이 얼마였죠? 76. 그 다음에 여기다 얘를 폴더, 백그라운드, 칼라, 라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마진, 여기다 10픽셀, 오토 1mm 줄게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넘칠 수도 있는데. 아이고, 모자르네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놔두고 쓸게요. 예, 지금 거기까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더 잘 조정해야 되는데. 자, 여기 요 사이가 있는데요. 지금 확인하기가, 네, 넘어가죠. 네, 그거 넘어갈게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요거, 블럭의 박스에 대한 거니까 그것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헤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 헤더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 써야 되겠죠. 뭐를 써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과 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의미적 태그에서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라고 썼냐면 H1 어디다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냥 여기다가는 내비 자, 여기는 이게 이제 탐색 링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여기 똑같이 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거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되네요. 자, H1. H1은요, 한 문서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제일, 주제가 강한, 가장 큰 제목이기 때문에 H1이 두 번 나올 수는 없습니다. H2는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티클 해서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H1은 큰 주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다는 우리가 얘를 H1이라고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H는 너비를 얼마큼 잡을까요? 자, 위드를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한번 잡아볼까요? 퍼센트로. 자, 퍼센트로 어떻게 잡을까요? 얘를 한 20%로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자, 높이가 부모에 있었나요? 찾아봐야죠. 예. 헤더에 높이가 있었나요? 헤더 높이가 있네요. 그럼 얘도 퍼센트 잡을 수 있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잡을게요. 80%로. 잡을게요. 그리고 테두리를 한번, 아니, 색상을 줘볼까요? 자, 백그라운드, 칼라, 그 다음에 오렌지, 레드, 이렇게 한번 넣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얘는 지금 현재 위를 떨어뜨려야 되고 아래를 떨어뜨려야 돼.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진 오토를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분배되는 간격이 틀리잖아요. 위와 아래는 같아도, 위와 아래는 같아도 왼쪽과 오른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퍼센트니까, 자, 마진, 자, 레프트, 여기다 내가 얘를,
뭐 10%? 뭐 이렇게 쓸까요? 10% 쓰면, 네, 뭐 10% 쓰자고요. 좀 줄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진 합은 제가 얘를 10%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80%를 위아래로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을 나눠야 되니까요. 100에서 80 빼면 20이잖아요. 20을 위아래 분배해 주려면 10%를 2로 나눴을 때는 이제 20%를 2로 나눴을 때는 10%가 되는 거죠. 볼게요. 자, 오, 여기 너무 많이, 여기는 그럼 조금만 주죠. 10%니까 전체 너무 많아요. 그죠? 퍼센트 주지 말고 여기는, 예, 이렇게 한 20픽셀만 이렇게 줄게요. 혼용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틀어지죠? 위에는 전혀 안 움직이네요. 자, 여기도 그러면 픽셀로 한번 줘볼까요? 자, 여기다 얘를 내가 한 20픽셀 이렇게 줘볼게요. 아이고, 안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될 때는 원래는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위에 있는 그 현재 요소, 즉 헤더의 요소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시하시고 여기다 그냥 플롯 레프트 이렇게 정해 놓을게요. 자, 그때 들어가죠.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예. 자, 퍼센트로 다시 바꿔볼까요? 근데 이 퍼센트로는 또 잘 쓰셔야 되는데 너무 남용해도 안 돼요. 우와. 그죠? 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얘를 내가 어, 퍼센트는 또 이 브라우저나 이런 것에 또 관여를 하니까요. 네, 그것도 잘 좀 봐주셔야 되고, 여기는 그냥 10픽셀 이렇게 줄게요.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딱 요거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탐색 링크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내비. 자, 그럼 똑같은 이제, 문제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문제를 겪었으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다 얘를, 내비. 죠? 태그가 내비예요 여기가. 자, 지금 아까 제가 20% 잡았으니까, 강사님 그 거의 80% 잡으면 되네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간격도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크기도 있을 테니까 걔가 지금 20%에 20픽셀 더해진 값이 지금 요소의 크기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주면 안 되고요. 얘는 일단 좀 작게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위드를 60%로 할 거예요. 자, 지금 대충 하고 있습니다. 배치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높이는 저 여기다 얘를 한 50픽셀로 하나 이렇게 줄 거고요. 여기도 이제 백그라운드는 오렌지 레드로 이렇게 줄 거고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네요. 그죠? 얘는 이쪽에 와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플롯 레프트를 쓰든, 플롯 라이트를 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가 돼요? 바로 이쪽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배치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오면 되잖아요. 얘를 플롯 라이트. 자, 그런데 뭐가 돼요? 또 위로 올라왔죠. 또 오른쪽에 너무 떨어졌죠. 걔는 어떻게 돼요? 마진이라고 하는 걸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마진. 자, 라이트 얼마 줄까요? 자, 50 픽셀. 자, 마진. 이거는 대충 저희가 좀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탑 10 픽셀, 20 픽셀. 자, 조금 더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조정해 보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자, 요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야 되겠죠?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구역. 자, 여기다 이제 몇 개를 만들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놓고, 지우고, 여기다가. 자, 여기도 div, id, 슬라이더, 랩. 랩은 감싼다는 뜻이에요. 또는 컨테이너라고 적기도 합니다. 슬라이더, 그룹.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묶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얘가 묶어야 되는 상황에 묶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헤더의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은 것처럼 나란히 돼 있는 거. 여기도 이렇게 나란히 돼 있는 것은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소들이 막 이 안에 침범하고 또 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제가 묶을 거예요. 또 요거 세 개를 그룹화 시킨다는 거죠. 자, 이때 그룹화 시킬 때 어떻게 그룹화 시켜야 될까요? 자, 여기에 아티클의 형태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티클 또는 섹션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섹션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냥 디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디압을 하세요. 그냥 div 하고요. 여기다가 id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예. 또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내용 쓰면 좀 그렇죠?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음, 공지, 노틱, N, 그 다음에 데스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 썸네일이거든요. G, 데스하고, 그 다음에 배너거든요. B. 이렇게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뭐 그룹을 쓰시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이 왜 우리가 그 섹션을 쓰고 왜 아티클을 쓰고 그렇게 쓰느냐. 지금처럼 제가 ID, NG, B 쓰면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무엇인가 써야 될 때, 명확하게 뭔가 보여줘야 될 때는 아티클이나 그다음에 그 섹션으로 걔를 구분해 써라. 이런 얘기가 됐죠. 예, 여기에서.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공통된 것들이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쓴 거고요. 자, 여기다 얘를 자, div, 하고 여기다가도 id, 여기다는 노틱, 여기다는 이렇게, 노틱, 일단은, 자, 여기는 공지 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div, id, 여기는 갤러리. 갤러리 썸네일이잖아요. 갤러리.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는 배너. 자, 여기는 배너.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갈게요. 지금 시간을 제가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뭐, 할 수 없네요. 자, 중간에, 멈추기가 힘드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얘를 먼저 해줘야 돼요. 여기는 얘를. 그래서 여기다 얘를 먼저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샵. 여기만 하면 끝나니까요. n 다시 N 다시 G 다시 B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예. 자, 얘는 이제 요거를 묶어야 되죠. 이거 묶질 않았는데, 한번 묶어볼까? 묶어보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어느 정도의 필요로 하냐라고 하는 걸 한번. 자, 여기다가 뭘로 할까요? 자, 스트로크는 제가 정했고, 휠은 투명하게. 이렇게 대충 한번 이렇게 정해볼게요. 그럼 얘는 1291에 228 정도 되네요. 네, 그럼 여기가 위드 1291, 1291 픽셀, 하이 뭐가 될까요? 이제 228.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볼더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그리고 여기다가 뭐랄까요? 가운데 와야죠? 예, 마진, 오토.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직 없으니까 슬라이드 그룹도 안 했네요, 이번. 자, 요걸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자, 그러면 갑시다. 여기는 슬라이드 그룹 갈게요. 슬라이드 그룹. 자, 슬라이드 랩. 자, 슬라이드 랩은 얼마일까요? 1291에 375네요. 네. 자, 위에다 쓸게요. 슬라이드 랩. 샵, 슬라이더 랩. 위드 1291 픽셀에, 그 다음에 하이는 얼마? 375. 자, 백그라운드 칼라, 여기다는, 네, 음, 뭐이 정도로 할까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죠. 자, 또 가서 확인해 보면 얘가, 가운데 와야 되네요. 위아래 좀 떨어뜨려 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마진 하고 위아래 20픽셀을 제가 줄 거고요. 자, 오토로 줄게요. 자, 얘도 지금 얘가 이렇게 붙었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플룻 레프트 떨어지네요. 아우, 근데 얘가 동물 위에 붙어요. 그죠? 이게 얘를 자, 여기가 조금 안 떨어지네요. 자, 이게 지금 플롯 레프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얘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단 네, 어쩔 수 없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전 여기다 얘를 여백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주려고 합니다. 컨텐츠에다가. 간격은 떨어뜨리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백은 그 어떤 박스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에다가 어떤 여백을 줄 거냐면 여기다가 컨텐츠 여기다가 자, 패딩 하고요. 여기다가 패딩 탑 하고 여기다 20픽셀 이렇게 제가 여백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여백에 들어가죠. 여기는 못 쓰는 여백이고요. 이거는 간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요소와 요소 사이의 간격, 그죠? 이걸 마진.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공간에 대한 것은 여백, 패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딩. 패딩에 대한 그런 옷도 있잖아요. 패딩 옷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NGB 했죠. 대충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노틱, 갤러리, 배너, 이걸 해야 되네요. 자, 좀 더 내려갈게요. 여기 밑에 나가서 여기서. 자, 샵, 노틱. 자, 위드 30%를 제가 쓸 거예요. 30%. 그다음에 높이, 하이트는 제가 100%를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쓸게요. 예, 지금 이렇게 딱히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볼드 픽셀, 솔리드, 저기 쓸게요. 백그라운드, 라이트, 블루. 이렇게 얘를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갤러리. 자, 지금 열심히 또 아마 이걸 딱 보시면, 이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요령을 부리면 쓰시겠죠. 네. 미드 30%, 그 다음에 하이도 똑같이 10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라이트, 블루. 자, 밑에다가 또 이제 마무리, 자, 배너. 아직 완벽한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미드.
30%,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라이트, 블루.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예, 좀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플롯 레프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다가도 플롯 레프트. 자, 여기다가도 플롯 레프트. 이렇게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자, 다 붙었네요. 아니,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우리가 세 개가 30이니까 총 얼마예요? 30, 90이잖아요. 그럼 10% 남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다가 5% 정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여기서. 노티 갤러리죠? 여기다 얘를. 자, 마진, 레프트 5%. 마진, 라이트 5%.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그거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좀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그래도 좀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많이 걸렸네요. 네, 제가 중얼중얼 좀 말이 딱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자, 네,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이제 CSS나 그런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자,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해봤고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